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귀국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국하면서 워낙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 귀국길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인천공항에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미리 생각을 정리했던 듯 이번에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공무원에 하셨는데 지금 핵심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가고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핵심 참모진들 네, 기자들은 열심히 현안을 물어보는데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느냐, 수고하세요, 이 얘기만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 가슴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왔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한 기자, 강청환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현장에 SBS 이세영 기자가 나갔나요? 예, 이세영 기자가 나갔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본 것이 전부입니까? 정말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국 때는 아시다시피 아예 작정하고 사전 예고도 했고 멘트도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수고하라는 얘기만 하고 차에 금방 타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별다른 멘트는 없었습니다. 네. 강청환 기자가 현장 취재에 나갔는데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나갔는데 저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차에 올라타고 가버리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좀 약이 오르죠. 오늘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추울 뿐더러 좀 많이 기다렸고 또 기자들도 긴장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귀국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은 별 얘기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측근들에게 있었고요. 또 오늘 모 신문에서 바레인 현지에서 인터뷰가 아니라 잠깐 물어봤는데 멘트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 역시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거리를 주는 취재원이 최고인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저게 또 별다른 기사거리가 아닌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거 자체가 기사고 저도 기자를 했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좀 오늘 맥 빠지는 날이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것도 다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떠날 때는 작심을 하고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풀이고 정치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하실 말씀을 다 했는데 돌아와서 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는 없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또 논의를 하고 적절한 때라고 판단하면 또 입장을 낼 걸로 봅니다. 윤태곤 실장 생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저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했다. 이렇게 강하게 쳤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박을 하면은 그게 또 말꼬투리가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80%는 팩트가 맞더라도 20%는 틀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테니까 지금은 개념 정리의 단계다.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곧 입장을 밝힐 때가 있겠죠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밝힌다라기보다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제 의혹 제기가 들어온다면은 그때 우리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로드맵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에 제 생각이 났는데 이 대통령의 참 특기 중에 하나가 아주 자연스럽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거든요. 10년 전이면 2007년 대선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본인도 지겨웠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다시 BBK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래,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능력은 10년이 지나도 이제 여전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죠. 예. 윤태곤 실장 예전 기자 시절 기억까지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들에게 밀려서 이렇게 떠밀리는 모습까지 화면에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레인 방문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이번에는 이동관 전 수석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동관 전 수석 뭔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도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신 말씀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안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돌을 골라 돌을 아니,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다른 일 때문에 저기 있는데 적폐청산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이렇게 반말투로 사실은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이동관 전 수석이 조금 흥분하고 또 정말 뛰어서 좀 숨이 가빠서 저랬을까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도 예. 이제 취재를 한 이세영 기자한테 좀 예. 자세히 들었는데 사실은 저 상황이 같이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차를 놓친 상황입니다. 아, 이명박 그래서 전 대통령과 같이 차를 탔어야 뭐 되는데. 같은 차든 아니면 예. 다음 차든 탔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나를 두고 갔냐 해서 또 차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당황한 상황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동관 전 수석을 떼어놓고 간 셈이 됐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을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라 후배 기자들 보면 뭐 반말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본인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 저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기자들이 하도 취재를 열심히 하니까 약간 짜증이 난 것 같고 특히 이세영 기자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기자들은 뭔가라도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렇게 달라붙는 건 이동관 수석도 자기 기자 때 그런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수석이나 이명박 대통령 쪽은 결국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여러 가지 상황, 또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거는 뭐 군무원 증언은 지시를 했지만 그 문제가 되는 정치 관여 댓글까지 지시했다라는 이런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감정이 많고 그 감정풀이를 하는 거고 결국은 정치보복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이 프레임으로 계속 아마 밀고 갈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적폐청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보수여 뭉쳐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5년짜리도 안 되는 정권이 나라의 연속성을 망치고 이제 모든 것을 완장부대가 인민재판하듯이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거로 탄생된 정부가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보복과 그리고 코드 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그것은 망나니 칼춤에 불과합니다. 이제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 그때입니다. 이제 많이 묵었으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윤태곤 실장, 홍준표 대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저분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해 가지고 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박이건 누군가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냉정하게 볼 때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정치인일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팬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이 전 대통령 쪽의 프레임은
아까 이제 홍 대표의 마지막 이야기,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우리 씨를 다 말리려고 하냐, 라면서 대한 역결집.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전 대통령 측이 이제 계산이 약간 다를 텐데, 만약에 이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걸 반등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차단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측이 지금은 같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거리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고, 거꾸로 보면은 여권에서는 물론 뭐 나오는 거를 수사해야 되겠죠. 지금 적폐청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류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고, 국정원 뭐 사이버사 이런데 이제 대선 댓글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댓글 문제는 2012년 대선이니까 이전 대통령 때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 때고. 그럼 그쪽의 본류는 사실 여기거든요. 여권과 검찰 입장에서 여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 대통령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이제 미묘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선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매일처럼 저런 강경한 발언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홍준표 대표 발언이 나오면 또 민주당 여당을 출판하는 기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후안 묻히고 적반하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식으로 맞봤는데, 또 보면은 정면 대응은 또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오늘 제 점심에 이제 민주당의 당내 지도부 인사랑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상대의 노림수가 어떤 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계기로 해서 보수의 반등을 노릴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지나친 표현들은 먼저 나가서 하지 않는다, 뭐 검찰 수사까지는 자기들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뉴스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주요 문건들을 밖으로 유출했던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 받고 있고요. 지금 검찰이 새롭게 또 수사하고 있는 내용,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마도 다음 재판 또 추가로 혐의가 추가돼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결과는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새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만남,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여야 정당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난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들 그리고 협력들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의 의원님들 개혁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우리 바른정당하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구나. 앞으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협력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넓다. 이런 공감을 하면서 그 대표 연설을 경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양당 간의 어떤 협력, 또 우리 둘 다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또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좀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과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저희 주영기는 뉴스 우리픽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에게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도 이 긴급 재난 문자 떴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이 포항 지역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주요 뉴스 때 정확하게 기상청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재난 문자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란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방금 휴대전화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정말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 연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걸까요? 상당히 양당이 특히 양당 지도부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아직 선거 연대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 선거 연대 이야기를 어제 두 분의 만남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양당이 처한 상황에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는 모색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정책 연대를 해야 되는데 내일의 경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미 만들어서 계속 가동 중인 국민통합포럼이 열려서 결국은 양당의 가장 좀 미미한 문제인 햇볕 정책을 비롯한 안보 문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경제는 생각이 상당히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 발전 촉진법 이런 등등을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협력, 연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 포항 북구 북쪽 지역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5.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진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한다는 기상청의 긴급 재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자막에서도 보신 것처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어떤 취재한 내용들 또 제보해 주신 내용들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게 경주 쪽에서 많이 났었는데 경주와 인접한 포항 지역에서 이번에 또 규모 5.5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한반도에서 난 지진으로는 지진이 난 만큼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실장, 안철수 대표 생각, 유승민 대표 생각,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 자유한국당과는 잘 안 될 거라는 거 지금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앞서 우리가 한참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정치권의 본류의 갈등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현 정권 대 전 정권이고 이분들은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시야에서 이제 흐릿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두 사람 다 당내 상황이 서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상대에게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집안이 문제인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게 호남권 중진 의원들을 어떻게 좀 다독거려가지고 같이 가느냐 문제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11명의 의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은 한 달 내에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한 달 내에 뭘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뜻도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이 자기 발밑이 단단하지가 않으면은 서로 간에 이제 선거 연대가 됐건 뭐가 됐건도 쉽지가 않은 게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유승민 대표의 또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면서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항 북쪽에서 일어난 규모 5.5의 지진 관련 속보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등 서울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그쪽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그림이 들어온다거나 현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바로 화면으로 또는 자막으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만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바로 속보 체제로 거의 전환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도 당연히 만나고 싶어 했겠죠. 만나고 싶어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직접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수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우리 두 당 간의 협력, 연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아주 결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쪽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배신자 집단이고 이제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 당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직접 저런 전류 배신자 집단이라고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배신자 집단, 정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분 관련해서 짧게 두 분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을 최대한 고사를 시켜서 결국은 바른정당 내부를 더 흔들어서 이 정당의 존재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유승민 대표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차 가는 걸 안 받은 홍준표 대표는 용렬해 보이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본사는 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봅니다. 예,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전략적 무시를 계속 이어가겠다. 지금까지 상당히 통했다. 더 통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머릿속에도 자꾸 지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단 세 분과의 말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막 계속해서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북구 9km 지역에서도 지진 5.4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지진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추가 지진,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항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액자가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졌다. 이 정도면 정말 상당한 규모의 지진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이런 정도 규모의 지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액자가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를 포항 시민이 하고 있고요. 서울 광화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자막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진동이 감지가 됐다. 이번 지진 결코 경상북도 포항, 경주 이 일대만 신경 쓸 지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진동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장, 포항과 경주 이쪽의 상황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는 동안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로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요. 바로 지진 관련 속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가는 동안 자막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방송 뉴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